제14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3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는 신남방 정책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이기도 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은 공항에서 여권의 지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의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발언은 누가 어느 때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밝힌 첫 입장인데 조국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발언입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 의혹으로 청년과 학부모 등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는 때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책은 없이 대입제도를 거론한 것으로서 문제를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대통령은 스펙 쌓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는 부모들과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보살피고 이들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국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입시 제도 문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관계관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지도자들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파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주십시오. 억지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생각을 버려주십시오. 나라가 걱정입니다.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뻔히 잘못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겨워하고 오직 비웃기만 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보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의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나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흑자 또한 지난해 8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습니다.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 고용과 투자, 소비가 동반 감소해서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국가들에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되고 있고 한일 간 관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정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IMF의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24.6%로 예상되어서 선진국 35개국 가운데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년에서 24년에 24.4%로 떨어지고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탓에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철학을 바꿔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반기업 정서를 거둬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보호무역 추세 강화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이념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청와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책위 의장 최예배입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올해보다 43조 원이 늘어난 513조 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과 다르게 내년 세입 증가율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약 2조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세입으로 인해 내년 나라 살림은 7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정부는 이 적자를 60조 원의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고 합니다. 나빠지기만 하는 대외 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래 세대에게 그 빚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비단지구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지출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지출 구조 조정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예결위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사업이 단 1년 만에 다시 증액되어 이전과 다름없어진 정부의 가짜 지출 구조 조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불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추경심사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6.7조 원 중 낭비, 비효율, 무성과 예산 3.1조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어렵게 최종 1.1조 원의 불효불급한 사업 삭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국채 발행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이 없는 예산 확대는 밑 빠진 독의 혈세 붓기와 같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 본 예산 심사에서도 국민의 피와 땀이 든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철저히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훈 주의원입니다. 오늘이 8월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9월인데 오늘 모두 발언해서 또다시 조국 후보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TV를 보시다가 조국 얘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좀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조국 터널에서 정치권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저는 조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국 후보 지명 철회 없는 대입제도 개선 지시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 종결되기 전 조국 장관 임명은 수사 방해입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입시 대입 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하며 현행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입시 문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입시 문제와 조국 후보자 문제가 별개라는 이야기는 춘향전과 변학도는 별개라는 얘기와 같을 정도로 황당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절의 청와대를 연상시키는 너무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으로, 특혜와 불공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는 의혹과 비판에 휩싸인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놓고 느닷없이 제도 탓을 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상처에 이제는 소금까지 뿌리겠다는 심사 아닙니까? 조국 후보는 문제가 없고 제도가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다수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용납한다면, 특혜와 불공정에 눈을 감는다면 입시제도를 100번을 바꾸본들 일회성 대정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악용해 특권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우선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특권과 반칙을 일삼은 사람이 돈 많은 강남 부자라면, 살아있는 권력자라면 더더욱 단호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윤리의식이 마비된 사람에게,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에게 고위공직을 맡기는 것은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증인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합리적 중재안을 즉시 수용해야만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일 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의혹의 깃털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과 수수께끼의 몸통입니다. 민주당은 하나만한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더 이상 회피하지도 방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증인 문제를 빌미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문회를 진실 찾기의 장이 아닌 망신 주기의 무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후보자 망신 주기 의도가 정부 여당의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오히려 좋은 구실을 주고 있음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그러나 누차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검찰 수사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그만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강직하다 한들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 의혹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조국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했으면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의 진실이나 위법 여부는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로 명확히 가릴 수 없습니다.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그나마 실망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신뢰하던 윤석열 총장이 아닙니까? 문 대통령께서 꼭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조국 후보자가 기소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기소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자고 하실 겁니까? 조국 장관 임명을 억지와 고집으로 밀어붙여서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